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국제공항. 지난 이틀 동안 러시아에서 열린 제20회 에이펙 정상회담을 무사히 끝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목적지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출발하려는 순간 대통령에게 급한 보고가 올라왔다. 서로 협력하기로 했죠. 서로 협력하기로. 짧게 그냥 에이펙에서 예정 없이 이뤄진 일본 노다 총리와의 만남에 관한 것이었다. 출발 시간을 늦추더라도 브리핑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근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나자 비행기 안에 한바탕 소동이 인다. 하기 전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를 만나서 간단한 짧은 회담을 하고 최근 독도와 관련해 경직되었던 한일 관계에 대한 사안이니만큼 기자들도 다급해진다. 이처럼 국정 뉴스는 때와 장소가 없다. 합의했다. 합의했다? 의견을 같이 가만히 있으면 의견을 같이 했다 쓰고 블라디보스톡을 떠난 전용기는 북극을 향한 새로운 도전, 또 다른 코리아 루트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면적의 80% 이상이 빙하로 덮여 있는 아름다운 나라다. 원래 덴마크령이었던 이곳은 2009년 자치권을 인정받아 그린란드 자치정부를 수립했다. 러시아를 떠난 대통령이 도착한 곳은 그린란드의 일루리사트. 7시간의 시차를 건너뛴 바쁜 일정에도 피곤한 기색이 없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북극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총리와 함께 한국과 그린란드 간 자원 협력 확대를 위한 4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우리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 경험을 나누면서 개발과 환경을 균형 있게 접목한 녹색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그린란드의 환경적 위기를 경제적 성장 기회로 전환시키는 파트너가 된 것이다. 북극권의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자원이다. 그린란드가 가진 깨끗한 물과 다양한 에너지, 광물 자원은 가까운 미래에 국제적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2004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그린란드의 빙하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2040년이면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녹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북극 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라는 상반된 과제를 두고 깊은 고민이 이어진다. 지속 가능한 북극권의 녹색 성장, 그린란드와 함께 가야 할 우리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북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노르웨이.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의 초청으로 그린란드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게 될 것이다. 해운업과 어업이 크게 발달했던 노르웨이는 영국과 공동 개발한 북해 유전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를 생산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는 대통령을 맞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대통령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선발대는 외교팀과 의전, 경호 등으로 구성되는 청와대 팀으로 이루어진다. 소수지만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은 청와대라고 할 수 있다. 일주일 전에 이미 오슬로에 도착했던 경호관들은 그동안 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 수집과 사전 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준비 중이다. 여기 비밀 초코바이가 있어가지고 찍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짐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통신 장비가 지금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장비가 뭐 10박스 이내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 동선이나 이쪽에 CCTV를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CCTV를 설치한 거를 우리 경호실에서 보고, 그 다음에 혹시 문제가 되면은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텔 곳곳이 소란스럽다. CCTV를 설치하기 위해 현지 기술자까지 동원했다. 아예 새로운 라인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준비 작업 자체가 큰 공사다. 12시에 의전 선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되어 있는 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일단 CP도 다 성공적으로 성공됐고 다 오늘 할 일들은 전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9월 9일 일요일 거 됐고 일기예보상으로 내일 도착하시는 7시, 8시 사이에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우산도 좀 잘 다 챙겨주시고.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나시면은 밤 거의 11시가 되시거든요. 거의 쉬시지 않고 하루 종일 일정을 쭉 소화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신 일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의전 쪽으로는 그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일정들을 그 무리 없이 저희가 아주 부드럽게 이어가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숙소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오슬로의 또 다른 호텔. 대통령 순방을 함께하고 있는 기자들을 위한 미디어 본부가 설치돼 있다. 여기가 이번에 그 노르웨이 그 국빈 방문 행사에 이제 그 기자단에서 제일 중요한 중앙 기자실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대통령의 순방 일정 및 성과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기자들이 한국어로 송고할 기사를 쓰는 곳이기도 하다. 시의성 있는 빠른 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선발대가 하는 중요한 일이다. 기사와 영상을 한국에 빨리 보내기 위한 인터넷 환경 역시 미리 점검한다.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이제 뉴스를 송출하기 위해서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위성을 써서 이제 송출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의 발달과 통해서 이제 파일을 통해서 일반 시청자한테 뉴스를 전달하는 영상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는 잘 되고 계세요? 예, 지금 해가지고 여기 지금 테스트는 문제 없습니다. 예. 요거 세 개를 갖다가 이들이 누군가는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현지 자원봉사자들 역시 바빠지기 시작했다. 써머리야. 예를 들어서 A4 오슬로에서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한국에서 온 수행원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이다. 칼라로 복사하고 사진까지 다 있게. 자원봉사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우리 기자들뿐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턱없이 바쁜 일정에도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8월 중순에 외국에서 사전 답사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23일부터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한 2주 반 정도 이상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점이 북유럽 같은 데는 보통 어떤 행사를 큰 행사를 할 때 3개월 이전에는 예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호텔도 가격도 적당해야 되고, 또 공항 간의 거리도 있고, 또 여기서 행사장 간의 거리도 있고, 뭐 이렇게 고려될 사항이 많은데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갑자기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그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좋은 호텔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여기서 치르게 됐습니다.